아, 집을 짓고 싶다고요? 침몰한 배 몇 척으로 집을 짓는 건 어때요? 벌써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 잭 스페로우 선장은 아니에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마을 전체가 침몰한 선박을 기반으로 지어진 곳이 있습니다.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이상한 곳일 것 같죠? 하지만 훨씬 더 이상한 곳들도 많이 있어요. 아제르바이잔 바쿠시에서 97km 떨어진 카스피해 가운데에 신비로운 곳이 있습니다. 지역 어부들은 그곳에 블랙 록스라는 기이한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그곳의 돌에서 발견된 어두운 색상의 물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40년대 한 지질학 단체가 그 지역을 살펴보러 갔고 곧 그 검은 물질이 석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해저 밑에는 엄청난 양의 석유가 있었고 이 사실은 당연히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바다 밑바닥에서 석유를 뽑아내는 아이디어는 블랙 록스가 발견되기 훨씬 전에 등장했습니다. 폴란드의 지질학자 위톨트 지글레니키가 고안해냈죠. 발음이 어렵네요. 그는 아제르바이잔의 유전들을 연구했습니다. 지글레니키는 석유를 추출하기 위해 바다 위에 특별한 굴착 장치를 만든 다음 특별한 바지선으로 석유를 본토로 운송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육지에 석유가 고갈되기 시작하면서 그의 아이디어가 채택됐어요. 블랙 록스의 바다의 깊이는 20m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지글레니키의 굴착 장치를 짓기로 했습니다. 이 장치가 세계 최초의 공해상의 석유 굴착 장치가 됐죠. 하지만 석유 노동자들은 일을 할 공간이 부족했고 지낼 수 있는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특이한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물 위에 정착지를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블랙 록스로 오래된 선박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석유 노동자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했어요. 블랙 록스 첫 유정은 1년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이곳은 오일 록스로 알려지게 됩니다. 반년이 지난 후 이곳에는 벌써 7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사실 기술자들은 침몰된 배로 만든 인공섬을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이 선박들은 의도적으로 물에 잠긴 후 금속 다리로 함께 연결되어 진정한 바다 정착지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석유 채굴이 속도를 내자 마을의 규모도 함께 커졌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일 록스는 실제 도시로 성장했고 고층 건물, 의료센터, 식당, 공장, 작업장이 생겨났어요. 나중에 인공섬들은 물 위로 높이 솟은 특수 다리와 연결되었습니다. 정착지가 총 2만 평 정도 늘어났고 석유를 육지로 운송하기 위한 특수 기반 시설들이 성공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석유 노동자들이 일하고 살 곳은 생겼지만 폭풍이 오면 어떡하죠? 아무리 힘들여 건설되었다고 해도 마을은 여전히 파도 위에 매달려 있는 금속 플랫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카스피안의 이 지역은 비교적 고요하지만 자연은 어느 곳에서나 도전을 제기할 수 있죠. 첫 번째 사건은 1953년 오일 록스 주민들에게 발생했는데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남쪽으로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덩어리가 너무 커서 쉽게 섬 전체를 쓸어버릴 수 있을 정도였죠. 금속 섬 주민들은 최대한 얼음과 씨름했습니다. 얼음 위에 석탄가루를 떨어뜨려 녹여보려고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2주 후에 사람들은 얼음과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주민들은 대피했고 유정은 위협이 지나갈 때까지 작동을 멈췄습니다. 오늘날 오일 록스에는 영구 거주민은 없습니다. 아직도 2천여 명이 그곳으로 출근하지만 한 번에 일주일 이상 머물지 않아요. 유일한 예외는 폭풍우가 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데 그때는 본토로 가는 교통수단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오일 록스는 지구상에서 가장 이상한 마을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특이한 마을들이 또 있어요. 일본의 아오가시마 마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마을이 위치한 섬은 적어도 4개의 수중 화산이 폭발한 결과로 형성되었고 그 정착지는 실제로 거대한 활화산 자체예요. 놀랍게도 마을의 주민들은 이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약 300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어요. 대도시의 분주한 삶에 지친 분이라면 네브라스카 모노우이 마을로 가세요. 미국 유일의 거주자가 1명인 자치단체입니다. 몇십 년 동안 그곳은 여느 마을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작은 마을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젊은 주민들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떠났고 어느 날 한 사람만이 그곳에 남게 됐죠. 모노우의 유일한 주민은 엘시 에일러입니다. 그녀는 마을의 시장, 판매원, 주점 주인 등을 동시에 맡고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남편의 5,000권의 책이 있는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녀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마을은 꽤 인기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관광객뿐만 아니라 근처의 마을 친구들도 항상 모노우이를 방문합니다. 심지어 엘시와 함께 이 마을을 보여주는 TV쇼도 몇 개 있었어요. 중국 남서부에는 작은 사람들의 왕국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세계 유일의 작은 사람들을 위한 마을입니다. 키가 130cm 이하인 사람들만 살고 있죠. 100명 이상의 중국 전역에서 온 19세에서 48세 사이의 주민들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키가 작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해요. 관광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마을은 자체 공공기반 시설과 경찰서 그리고 소방 서비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동화 컨셉트의 마을을 짓고 하루에 2번씩 관광객을 위한 공연을 연다고 합니다. 일종의 소임극 테마파크처럼요. 오르도스는 중국에 있는 또 다른 독특한 장소입니다.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유령 도시였어요. 대단한 규모였죠. 1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을 위해 고안되었지만 오랫동안 그곳에 정착할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최근 몇 년 사이 상황은 변했고 오르도스에는 현재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탑 같은 건물들이 사막에서 솟아올라 약간 초현실적으로 보이는 마을이 있습니다. 예멘의 시밤은 사막의 맨허튼으로 불려왔어요. 16세기에 시작된 시밤은 수평이 아닌 수직으로 성장한 최초의 도시입니다. 수직 건설은 홍수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했고 시밤의 강화된 벽은 멀리서 다가오는 위험을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호주에는 주민들이 며칠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쿠버 패디 지역 주민들은 산비탈의 파인 동굴에서 극도로 뜨거운 사막의 열기와 모래폭풍을 피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혹독한 기후에서 살게 만들까요? 그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호주 오지에는 많은 오팔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달러 가치의 반짝이는 보석을 찾게 되는 것은 다른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게 만듭니다. 아리조나 중심부에 있는 이 실험 도시는 지구상에서 가장 독특한 친환경 미래 주거 도시 중 하나예요. 도시의 개발자인 이탈리아 건축가 파올로 솔레리는 자연 세계와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꿈꿨습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식량을 직접 재배하고 집에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여 환경을 보호하려고 노력하죠. 불행히도 이 도시 프로젝트의 건설은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지만 짓담한 건물들조차도 정기적으로 수천 명의 관광객들을 끌어모읍니다. 아르코산티에는 영구 거주민은 없어요. 주민은 50여 명에서 150여 명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많은 학생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사막 한가운데서 몇 달을 보내고 이 건축 경위에 기여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합니다. 세계 번개의 수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베네수엘라 마라카이보 호수에 있는 이 마을 주민들은 연간 밤의 절반은 폭풍을 경험합니다. 사실 이 마을에서는 하룻밤에도 수천 번의 번개가 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매 분마다 평균 28번의 번개가 치는 셈인데요. 많은 과학자들은 이 지속적인 폭풍의 원인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인근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결과라는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외딴 칼리치 마을에서 사람들은 잠을 며칠 동안이나 잘 수 있습니다. 이 이상한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두뇌가 그냥 꺼져버리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잠에서 깨어난 후 그들은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죠. 아무도 그 원인을 알지 못하지만 몇몇 과학자들은 근처에 버려진 우라늄 광산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광산에서 나오는 라돈 가스가 땅속을 스며들어 산소 부족과 일시적 의식 상실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아마도 이사를 가야 할 때라는 단서가 아닐까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